자, 선생님들 오늘 보실 교과서는요. 도서출판 박영사입니다. 그 교과서 출판사가 도서출판 박영사하고 주식회사 박영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도서출판 박영사고요. 교과서 생긴 앞 표지를 좀 보여드리면 될까요? 손민정 선생님 대표 저자로 하셔서 이렇게 생긴 도서출판 박영사 교과서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묶어보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한 출판사씩 묶어보면 같은 배열로 되어 있는 교과서들이 많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음악 마음에 담다, 음악 몸으로 느끼다, 음악 그 울림을 이해하다, 음악 그 어울림을 함께하다. 이런 구성으로 4개의 챕터로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서양 음악사와 한국 음악사를 아주 짧게 약간 화보 같은 형태로 쭉 좀 연결을 해서 보여주는 그런 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에서는요. 물론 다른 부분도 특히 뭐 그냥 뭐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앞에 보셨던 음악과 생활 교과서보다는 조금 더 체크업하고 가야 될 페이지가 많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눈에 끄는 페이지는 여기였어요. 물론 이것도 있지만 예, 없는 데가 없겠다 싶으실라나요? 일단 요렇게 3개, 그리고 뭐 소리의 울림 저거는 나중에 보실 일이 있을 거고, 세계를 담은 음악이라는 챕터가 저렇게 있다 보니까, 다른 교과서로 치면 뭐 세계 민요? 예, 요런 것들이 좀 들어있는데, 세계 민요와 세계 대중음악이 들어있어요. 도서출판 박영사에도. 근데 그 음악들이 다른 교과서에도 똑같은 것들 아니었을까라고 하시면 악곡 자체가 조금 별나네요. 그래서 악곡들을 봐야 될 게 조금 더 있더라라는 정도로 그래서 조금 봐야 될 찍고 갈 페이지들이 몇 개가 더 있고요. 그다음에 미술로 느끼는 음악과 춤으로 느끼는 음악이 있다 보니 그림이나 그러니까 미술 작품도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볼 거. 그리고 춤으로 느끼는 음악 때문에 보셔야 될 페이지들이 좀 더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페이지들에서는 또 좀 확인해야 될 것들을 확인하고 가긴 하겠습니다. 아, 가창 제제곡 악기 관련 악곡들 당연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건 조금 그동안 하던 것보다 제가 좀 큼직큼직하게 가봤는데 왜냐하면 기악곡은 작아요. 기악곡이 작은데 기악곡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기타곡이 있는데 기타곡의 제제곡이 기타를 치면서 부르는 노래들이 뭐 그런 차원이다 보니까 그런 노래들까지 같이 넣어서 세면 거의 절반이 이 가창이나 기악과 관련된 악곡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악곡들은 비슷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과서를 좀 펴놓고 우리가 봐야 될 악곡들을 좀 찾아가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악 마음을 담다라고 하는 페이지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첫 번째 악곡이 그동안 교과서에서 조금 못 보셨던 곡이지요. 그래서 추심입니다. 추심은 가을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추심이라고 해서 가을과 관련된 노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태준 선생님 작사 작곡으로 되어 있는 악곡입니다. 가을과 관련된 노래를 좀 불러보자.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그냥 좀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정태준 선생님은 교사하셨고 교장 선생님까지 하시고 은퇴를 하셨던 실제 선생님이셨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추심이라고 하는 옛날부터 있었던 가곡, 이 정태준 선생님이 연세가 거의 80대 되신 선생님이시니까 그런 노래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노래가 가을이고 사람을 그리워하고 뭐 이런 노래이다 보니 그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는 활동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게 17페이지에 제시가 되면서 관련되어 있는 참고곡으로 소녀가 제시되었습니다. 소녀는 올해 2022 교과서에서 되려 조금 나오고 있는 편이에요. 지난번 교과서에 엄청 많았거든요. 2015에. 근데 조금 좀 뜸하고 있다라고도 보실 그런 교과서 악곡으로 제시가 되었고요. 서울 제제곡으로도
2차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 정도 이야기하고 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18페이지에서 보시는 악곡은요, 눈입니다. 김효근 작사 작곡으로 되어 있어서 뭐 그렇게 오래된 악곡은 아니죠. 김효근 선생님의 가곡입니다. 아, 그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뭐 지난번에 보셨던 뭐 이흥렬 선생님 이런 분들의 가곡에 비하면 훨씬 더 근대에 나온, 최근에 나온 그래도 벌써 한 40년 가까이 돼 가는 가곡이긴 합니다만 그런 가곡이고요. 선생님들 이게 교과서 안에서만 굉장히 여러 개의 조로 나와 있습니다. 프렛 4개 붙어 있는 조까지 교과서에 깔려 있어서요. 가끔씩 좀 2차 시험에 나오고 있는 악곡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리릭하게 불릴 수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많이 좀 연습을 해보셔야 되는 악곡이다. 뭐 근데 그 정도 빼고는 그닥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요건 선생님들하고 안 해도 되겠죠? 곡 중간에 2부로 나뉘는 부분이 약간 폴리포닉한 부분도 있고 호모포닉한 부분도 있다. 뭐 그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리트에 관한 설명이 잠깐 나오고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별거 없고. 그리고 가사에서 느낀 감정을 느끼면서라고 해서 이제 이 교과서의 그 뭐랄까 집필하시는 방법이 조금 벌써 두 번째 곡이지만 보이실 거예요. 앞에서도 가곡 하나 나오고 소녀가 연결된 것처럼 추심의 소녀가 연결되어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지금 사랑의 찬가라고 하는 프랑스 샹송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에디트 피아프의 노래로 많이 알려진 곡인데요. 너무나 유명한 노래여서 그래서 에디트 피아프가 아주 가장 대표작 중에 하나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뭐 거의 뭐 전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 노래가 거의 이제 7, 80년 되고 있는데도 현대에도 계속해서 불리고 있는 너무 유명한 악곡이죠.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다라고 하는 정도 봐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노래가 어떻게 되어 있는 노래인지 그 기원까지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너무 설명이 잘 돼 있어서. 그래서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악곡들이 그동안 선생님들께서 조금 안 보셨던 악곡들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넘어갈 겁니다. 세계를 담은 음악인데요. 세계를 담은 음악이라고 하면서 세계의 민속음악이 나오고 있어요. 세계의 민속음악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좀 이제 드릴 말씀이에요. 선생님들 이 라 요로나라는 노래 처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전에 보여드렸었어요. 이 라 요로나라고 하는 요 노래는 뭐 보시다시피 멕시코에서 뭐 어떤 여자 요로나라고 하는 여자의 슬픈 이야기를 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애니메이션 코코 요즘 들어서 점점 이 애니메이션이 멕시코라든가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거를 배경을 좀 넓게 특히 디즈니나 픽사 모두 다 그래서 요렇게들 다뤄가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라 요로나라는 악곡이 실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세계의 민속음악이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애니메이션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좀 보게 되는 악곡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유럽에 거주하는 사미 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요이크라는 전통 노래가 있는데 그 요이크는 낭송이라는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얘 역시도 민속 노래인데 북유럽의 민속 노래인데 부엘리라고 하는 악곡이에요. 근데 요게 북유럽을 배경으로 하다 보니까 겨울 왕국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얘가 하나 나오는데 얘는요. 카티빔이라고 하는 노래이고 얘는 터키, 튀르키예 뭐 이렇게 민속 노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카티빔이라고 하는 얘는 뭐 막숨이라고 하는 리듬에 맞춰서 연주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막숨의 리듬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그냥 좀 뭐 어떻게 라고 하면 외우시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리듬 주잖아요, 여기. 막숨 이런 거라고. 이런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때 연주를 하고 있는 북은
둠백이라고도 부르고 다르부카라고까지 부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정말 저걸 다 외워야 될까요? 라고 하시면 저도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도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생님들 이 노래의 제목이 지금 카티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카티빔이라는 제목보다는 요거 많이 써요. 위스크다르라고도 하고 우스크다르라고도 하고 예, 그동안 저희한테는 주로 이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왔어요. 위스크다르, 우스크다르 이렇게 해갖고 교과서에도 많이 실려 있고요. 카티빔이라는 이름이 되려 덜 알려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이 이름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이름으로 카티빔으로 시험을 나올 아니요. 그냥 위스크다르를 같이 써주거나 할 겁니다. 그리고 터키 민속 노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혹시라도 레바논의 민속 노래라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그 인근 지역의 다른 나라 이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그 음악 교과서에서는 그런 식으로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터키, 튀르키예의 민속 노래 맞는데 인근 지역까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뭐 막숨까지는 그냥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프리카 앙골라 민속 노래를 하면서 오데사요라고 하는 악곡이 나오고 있는데 오데사요는 보시다시피 어린 소녀라는 의미인데 상황에 따라서 내 친구 혹은 내 사랑으로 개사해서 부를 수도 있고 반갑게 인사하는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그러면서 이게 젬베라고 하는 이 전통 드럼과 함께 연주가 되기도 한다. 젬베하고 둔둔하고 같이 연주를 하기도 하는데 젬베로도 연주를 많이 한다라고 하면서 북을 좀 보여주고 있을 겁니다. 선생님들 지금 둔둔이 나와 있고요. 젬베는 이런 모양새로 나와 있습니다. 젬베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부터 나 이거 너무 정신없어요 라고 하신다면은 저 역시도 글쎄요.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많이 안 나왔었죠. 그동안도 보시다시피. 그래서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도서출판 박영사 교과서에는 세계 민요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데 그게 이전하고 좀 다른 레파토리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게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오데사요는 그동안 잘 안 보셨던 아프리카 노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 끊어놓고요. 선생님들 프린트 좀 잠깐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프린트는 단 거 없습니다. 그냥 선생님들께 의외로 이 음악을 접하실 기회가 꽤 있다. 유튜브 링크 찾으시면은 얼마든지 링크가 가능하시다라고 하시고요. 색깔 다른 건 제가 되는지 확인하느라고 한번 링크 눌러봤던 것밖에는 없습니다. 어떤 건 파란색이고 왜 보라색인가요? 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확인하느라고 한 번씩 눌러본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많이 불리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르는 건 그닥 못 봤는데 부르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는 저걸로 준 저기 지도안 같은 건 조금씩 있고요. 그리고 외국에서는 애기들 합창단 같은 거에서 요거 부르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감이 안 잡히시면 한번 좀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특별히 앞에 있는 아이들은 조금 가능성이랄까? 출제를 할 가능성이 많이 좀 저로서는 가능성이 조금 덜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교과서가 40권 정도 40몇 권이 되는데 어느 한 교과서에서 이렇게 생긴 거를 카티빈 위스크다르에 뭐 사용되고 있는 막숨이라는 리듬을 뭐 저렇게 생긴 북으로 이건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좀 얘기가 달라요. 얘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자, 요거는 노래가 아니라 음악인데요. 인도네시아의 가물란이라는 악기입니다. 가물란은 뭐 수업 시간에도 자주 말씀을 드리고 해서 선생님들께서 또 가물란이야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가물란은 워낙 유명한 그 중요한 문화유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그 취급이 됩니다. 자, 가물란이라고 하는 애는요, 일단 인도네시아에서 전통적으로 해왔던 타악기입니다. 그리고 타악기 합주를 가물란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가물란 악기들입니다.
가물란 합주에서 연주되는 악기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얘들을 그냥 다 털어서 가물란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박영사 교과서에서는 얘들의 이름까지 주고 계시거든요. 공, 샤롱, 깸뿔, 뭐 깨농, 슬렌뜸 뭐 이렇게 해갖고 악기들의 이름을 일일이 주시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하나하나 외우시는 것까지는 또 어떻게 못한다고 하더라도 가물란 악기들의 종류구나 일단 좀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얘들 중에서 음판이 달려있는 악기들이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판이 달려있는 악기 그 중에서도 사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샤롱이라고도 쓰고요. 사롱이라고도 쓰고 하는데요. 이 사롱이라고 하는 악기, 이 악기에 이 음들을 적을 적에 낮은 음을 적을 때 높은 음을 적을 때 할 적에 마치 우리 그동안도 이런 악기들 제법 좀 있었잖아요. 선생님들께서 보실 때 칼림바 같은 악기들이 그랬듯이 이렇게 표기들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음 높이를 표시를 하거나 하는 방법들, 숫자보 쓰는 방법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잠깐 주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 그냥 그렇다더라 라는 정도로만 그렇다더라 라고 해서 음판 악기를 하는 거, 그리고 나머지 악기들도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적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도만 봅시다 그냥 선생님들.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해갖고 적어서 이렇게 악보를 적는 방법들이 있기는 있구나 라는 정도로만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선생님들 가물란 합주는요, 한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물란은 굉장히 비슷한 음형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서 약간 드뷔시는 물론이고 미니멀리스트들한테까지 영향을 주었다. 미니멀리즘 작곡가들한테까지 영향을 주었다고 알려지는 악기들입니다. 말렛이라고 나온 건 이걸 두드리는 채니까 말렛 원래 쓰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요. 나온 김에 그냥 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선생님들께 우리가 가물란에 대해서 아는 게 없겠지?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찾으려고 들면 가물란 연구는 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물란은요, 일단 야외에서 연주하는 가물란이 있고 실내에서 연주하는 가물란이 있는데 그렇다고 둘을 완전히 분리된 것으로 보진 않아요. 가물란이 실내에서 연주되는 가물란만 있고 야외에서 연주되는 가물란만 있고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크게 나누어 보면 그런 식으로 볼 수는 있다라는 이야기이고요. 특히 실내에서 연주하는 가물란의 주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와양쿨릿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와양쿨릿은 그냥 대충 생각만 해보셔도 아실 것 같은데 등장인물들을 가죽 같은 데다 그린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거를 해갖고 인형을 만들어서 인형극을 스크린에다가 그림자로 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영화 같은 데서 이 동남아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문화를 보여주고 할 때 그림자 연극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이게 이 와양콜릿이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태국 같은 데서 가끔씩 보실 수 있는 뭐 이런 인형극이죠. 인도네시아의 아주 대표적으로 또 중요한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와양콜릿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꼭 인도네시아에만 있는 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와양콜릿을 할 때 반주 음악을 가물란으로 연주를 한다. 그래서 와양콜릿과 가물란은 한 세트처럼 붙어 다닌다 라고 보시면 되죠. 이건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고 요거 놓고 선생님들께 마침 교과서에서 이름을 적어주시는 바람에 이름을 적어주셨으니 그냥 잠깐 좀 언급이나 해볼까요? 라고 하면서 좀 적어놨습니다. 공이 있죠. 여기 있는 공이요. 이걸 공이라고 부르고 공이라고 부르는 타악기는 뭐 전 세계적으로 어디나 좀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이라고 부릅니다. 이 공을 자세하게 들어가면 몇 가지로 나누어서 부르기도 하는데 그건 제가 뺐습니다. 그건 뺐고요. 공은 가장 크고 낮은 음을 내고 지름이 막 90cm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그것도 크기별로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은 어쨌든 수직으로 매달려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에 비해서 공하고 비슷한데 공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요. 수평으로 매달린 게 있습니다.
수평으로 매달린 애들을 깨농이라고 부릅니다. 요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드리는 요런 꼭지 같은 것들이 좀 있는데요. 요런데 이렇게 때리는 부분들이 있는 게 좀 특징이기는 한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얘가 몇 번째 박에 주로 쓰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를 해댔다가는 우리 정말 정신없어서 못 씁니다. 그러니까 깨농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제 선생님들하고 두 개를 보여드렸으니까 공을 보셨고 깨농을 보셨으니까 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얘 어떡하죠? 깸뿔 이런 것도 쓰고, 깸뿔은요 이거를 적을 때 저렇게 적기 때문에 깸뿔, 깸풀, 깸뿔 여러 가지로 적을 거예요. 어쨌든 깸뿔은 공보다 한 2옥타브 정도 높은 데서 소리를 내는, 하지만 수직으로 매는 틀이 있는 작은 공을 말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공개통의 악기, 공개통의 악기가 수직으로 매달린 거 큰 거 공, 작은 거 깸뿔, 그 다음에 수평으로 만든 애가 뭐다? 깨농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사롱 혹은 샤롱이라고 부르는 애랑 슬렌텀이라고 부르는 애, 교과서에서는 슬렌텀이라고 안 쓰고 슬렌뜸이라고 썼더군요. 근데 제가 참고한 책에서는 슬렌텀이라고 써서 이렇게 읽기도 하는, 슬렌템이라고 써서 슬렌템이라고도 적기도 하는데, 요런 악기들은 이제 음판으로 되어 있는데요. 샤롱과 슬렌템의 차이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롱은 주로 야외에서 많이 연주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샤롱은 야외에서 쓰고 슬렌템은 실내에서 많이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고 실내하고 실외가 완전히 분리되어서 사용된다고 보시는 건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야외에서만 쓰고 실내에서만 쓰고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대충 구분을 할 때 그렇게 구분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하여 자료를 더 드리려면 더 드릴 수도 있었으나 교과서에 있는 거 정도만 하십시다 라고 해서 요 정도 5개의 악기 정도를 제가 별로 어렵지도 않게 그냥 어지간한 논문 정도 찾으시면 보실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물란으로 논문을 주구장창 쓰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논문 중에서 하나를 좀 인용을 했고요. 요런 음악들도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돌아옵니다. 아람삼삼이라고 하는 모로코 음악이 나오고 있는데, 모로코 아프리카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음악이고요. 자, 그래서 모로코에서 나오는 아람삼삼이라고 하는 음악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노래는 모로코의 민속 노래이자 놀이로 많은 나라에 전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칼림바 이야기는 우리 이미 봤었고요. 칼림바를 은비라라고도 부른다라는 이야기 정도까지 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한 31페이지까지 선생님들께서 보실 만한 내용들이었는데, 그동안 다른 교과서에서 좀 못 보신 세계 민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계 민요를 세계 민요로도 보여주었지만, 세계 민요가 지금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거를 해서 한 번씩 확인을 하셨죠. 이제 이쪽으로 와볼 건데요, 선생님들. 이거는 페이지는 32페이지입니다. 이번엔 세계의 대중음악이거든요. 세계의 대중음악이면 그동안 또 많이들 보셨기 때문에 또 비슷한 거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박영사 교과서는 조금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대중음악 부분에서 선생님들하고 제가 좀 봐야 될 악곡들을 지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외래어 표기를 할 적에는 요렇게 경음을 잘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 뽀르 이렇게 잘 안 쓰고 포르 이렇게 쓰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았을 텐데, 우리 책은 그냥 쓰네요. 포르, 우나, 카베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포르, 우나, 카베사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야 이게 라고 하신다면, 그게 뭐야 할 만한 상황은 아니실 거예요. 빠바바바바밤 따라리라라란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선생님들. 요거 탱고죠.
너무너무 유명한 탱고 음악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아르헨티나의 탱고 중에 너무너무 유명한 악곡입니다. 그래서 탱고입니다. 탱고는 옆에 적혀 있는 것처럼 남아메리카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의 플라타 강 유역에서 형성된 민속적인 춤곡이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아르헨티나를 제일 많이 떠올리기는 합니다만 우루과이 쪽에서도 발달한 음악이었다라고 해서 탱고 하나 나왔다. 그리고 이 곡 너무너무 유명했는데 어쨌든 이름이 같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악곡은요, 선생님들 갸로따지 이빠네마라고 나왔는데요. 이빠네마 이렇게 나왔는데 선생님도 그동안 이 곡 너무 많이 보셨어요. 이파네마에서 온 소녀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보셨습니다. Girl from 이파네마 이렇게 해갖고 많이 나왔거든요. 보사노바입니다. 보사노바이고 이게 브라질에서 월드컵을 했나 올림픽을 했나 그때 유명해져 갖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악곡이라고 해서 얘는 워낙 많이 알려진 악곡입니다. 자, 그래서 위에는 유명한데 제목을 잘 모르거나 뭐 제목이 잘 안 알려 있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았고 요거는 다른 교과서에도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냥 그거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는 이 노래 뭐 지금도 1년에 몇십 번씩 뭐 어디 술집에서 친구 생파를 해줘도 듣고 뭐 별 많이 들으시잖아요. 넘어가도 되겠죠? 예, 클리프 리처드라고 하는 영국 가수가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여러 군데서 많이 유명해진 노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스페인 LS도 너무 많이 보셨어요. 교과서 앞쪽에 특히 우리 많이 나왔었고요. 뭐 그대 있는 곳까지로 번안돼서 불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넘어가도 됩니다. 자, 칼링카 지난번 교과서에 나왔었죠. 그래서 칼링카 뭐 비디오 게임이나 뭐 이런 데 나왔던 음악이다. 러시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쿠바 음악인 관타나메라라는 노래인데요. 관타나무에서 온 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민속음악과 대중음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잘 구분이 안 가요. 그죠? 잘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거 민속음악에다 넣어도 되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약간 그 구분을 작곡가가 확실한가 뭐 이런 걸로 두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관타나메라가 하나 나왔다. 이거 쿠바 음악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나왔네요. 찬찬이요. 프린트 드렸습니다. 찬찬이라고 나왔는데 선생님들 요걸 제가 왜 굳이 따로 하나 드렸느냐 하면은요. 얘를 왜 따로 드렸느냐 하면 여기야.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 이라고 하는 영화의 첫 번째 트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은 1999년에 나온 영화이고요. 쿠바 음악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영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당시에도 유명했었던 영화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도 했었던 영화가 이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입니다. 그 사운드 트랙의 첫 번째 트랙에 나왔던 바로 이 노래가 찬찬이라고 부르는 이 노래입니다. 이 오프닝 곡은요, 우리가 이 노래의 장르를 말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들 지금 저기 있습니다. 그 프린트에 있는데요. 손 쿠바노라고 해서 손 쿠바노는 그냥 쿠바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쿠바의 노래, 쿠바의 전통적인 장르, 쿠바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탱고하고도 좀 다르고 굳이 말을 하자고 하면 살사나 룸바 쪽에 더 가까운 쿠바 음악. 살사나 룸바 쪽에 더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음악을 그냥 대충대충 들을 적에는 탱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니고요. 아니고 쿠바 음악이고 손 쿠바노라고 부르는 노래이고 그리고
굳이 비슷한 걸 찾아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살사, 룸바 요쪽 계통에 더 가까운 음악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라쿠카라차 나왔는데 이건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요 챕터가 굳이 우리가 이걸로 시험 보는 이 책만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뭐는 민요고 뭐는 왜 대중음악이야 이러시면서 헷갈려 하지 마세요. 선생님들 이 챕터는 민요라고 하면 저쪽에다 갖다 놓고 대중음악이라고 하면 1, 2월 왔다 갔다 하는 악곡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것 때문에 속상해 하실 일은 없을 것 같고 아 내가 좀 안 본 노래들이 여기 좀 있구나 라는 뜻으로 해서 한번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멕시코 민요 라쿠카라차까지 나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정말 다시 보실 일도 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독특하다고요. 기레헤리아라고 하는 악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도 발리우드 영화에 나왔던 음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뭐 인도 영화가 유명한 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인도 영화, 오죽하면 발리우드라는 말이 다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영화 중간에 갑자기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온 악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웅콤보티라고 해서요. 웅콤보티는 아프리카 르완다를 배경으로 해서 나왔던 내전 관련된 영화였다라고 해서요. 보기만 해도 영화는 안 봤습니다만 뭔가 굉장히 좀 우울하고 어려울 것 같은 영화가 뭐 그런 영화에 나왔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두 개는 조금 또 좀 거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36페이지까지 해서 선생님들께서 보셔야 될 악곡들이 이런 정도인데요. 그동안 다른 교과서에서도 못 보셨던 악곡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음악 몸으로 느끼다라는 챕터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음악 몸으로 느끼다라는 챕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교과서는 이런 게 특징이에요 라고 말씀드린 두 번째 특징이 지금부터 시작이 될 텐데요. 도서출판 박영사 교과서에는 음악 속의 그림이라는 챕터가 따로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 때문에라도 얘를 좀 확인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건데요. 기출에서도 등장을 했었던 쉔베르크의 달에 홀린 피에로와 연관시킨 칸딘스키의 인상 3번 있습니다. 선생님들 인상 3번 달에 홀린 피에로는 잊으셔도 돼요. 이거 칸딘스키 그림이고 요게 피아노 뚜껑 같은 거를 상징을 하고 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칸딘스키의 그림이다 라고 하는 것 정도를 봐주시면 좋겠고요. 칸딘스키가 쉔베르크한테 쓴 글을 보면 당신의 음악 속 각 성부들은 각각의 독립된 생명체들이고 나는 내 그림에서 추구하려는 것이 그거와 똑같다. 그림이나 음악 속에 나타난 현재의 불협화음은 바로 미래의 협화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표현주의 아주 전형적인 형태이고요. 음악이 꼭 왜 협화음이어야만 하느냐. 사람들한테 항상 듣기에 좋은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불협화음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달에 올린 피에로의 첫 번째 악장 달에 취하여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악장은 성부들마다 굉장히 독립되어 있는 각각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잘 어우러지는 그래서 대위적인 짜임새가 굉장히 도드라지는 악곡이기도 해요. 그런 것들을 좀 선생님들께서 한번 보시면서 이 그림과 함께 눈에 좀 익혀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는 그림 속에 담긴 음악 뭐 우리 악기들 풍속화와 즐기는 국악 감상 뭐 이렇게 하면서요. 김홍도의 균화 아집도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그림이 지금 너무 흐려서 선생님들께서 그냥 딱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이건 내비두시고 신윤복의 상춘야흥 이런 그림과 이경용의 주상탄금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선생님들 요거를 너무 저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신윤복의 상춘야흥과 중광지곡의 상현도드리를 연관시킨 건 예일 뿐입니다. 예를 그렇게 들었다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경윤의 주산탄금과 중광지곡 중에 타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타령이 비파로 녹화된 게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여튼 이게 왜 꼭 비파여야 돼? 그럼 저기 비파를 들고 있으니까 비파 타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풍류와 관련되어 있는 풍속화를 보았구나. 끝 이겁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김홍도의 단원도, 신윤복의 쌍검대무, 김기창의 아악의 리듬이라는 그림들을 통해서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국악기들 같은 것들을 좀 찾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양 악기와 관련되어 있는 그림 찾아보고 감상하기가 나오고 있는데 르누아르의 피아노 치는 소녀들, 르누아르는 인상주의 화가입니다. 물론 이 그림에서 뭐가 그렇게 딱히 인상주의냐라고 물으시면 글쎄요, 뭐 아주 전형적인 인상주의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윤곽선이 약간 흐릿하다? 뭐 그 정도 이야기하면 되겠죠? 마네, 모네, 드가, 르누아르 이렇게 돼서 마네가 인상주의인 거 알겠는데 이 그림이 인상주의적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별로 그렇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 친구가 불고 있는 피리 부는 소년이라고 하는데 이런 종류의 피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페 계통의 악기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샤갈의 녹색의 바이올린 연주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초현실주의 뭐 이렇게도 말을 하는 우리 샤갈의 그림을 잠깐 보고 계시고요. 백남준의 TV 첼로라고 하는 이런 작품도 잠깐씩 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백남준 선생님의 이 멀티미디어 작업은 이 매체 같은 것들, 그러니까 백남준 선생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은 지금과 같이 이런 얇은 이런 그 TV가 아니었고 뒤에 이렇게 뚱뚱하게 생긴 브라운관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는 그런 TV였는데 선생님은 다른 기술에 대해서 모르셨기 때문에 당신은 어쨌든 이 TV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미래적인 어떤 매체일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런 작품들을 만들거나 이런 걸 여러 개 연결시켜서 설치 예술을 하시거나 이런 작품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로서는 그 백남준 선생님 생각에서 이게 가장 진보된 기술력이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봤을 적에는 진보는커녕 뭐라 해야 됐나요? 이제는 저 TV들이 하나씩 꺼지고 있다고 하죠. 근데 수리할 부품이 없을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안에 진공관 같은 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즘 그런 거 찾기도 쉽지 않다라고 말을 하죠.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넣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45번, 45페이지, 46페이지 말입니다. 요건 잘 좀 가지고 계셔야 될 정도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이 하르트만이라고 하는 친구의 유작 전시회에 가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것을 가지고 피아노 모음곡으로 만들었다. 우리 그 얘기는 다 아는데요. 교과서들 중에 이렇게 그림 한 장 한 장을 다 연결시키면서 악보랑 연결시킨 깔끔하고 정확한 교과서가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잘 가지고 계시고 많이 봐두시고 이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람회의 그림을 모를까봐 내가 키예프의 성문을 모를까봐 선생님들 많이 외우신 거 알고 있고 근데 이렇게 그림과 연결시켜서 쓰고 있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교과서가 있어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무대 예술 속의 음악이라고 해서요. 요거 그림을 한 장 주고 있거든요. 이 그림은 18세기 후반 그림 The Old Plantation이라고 하는 그림을 하나 좀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는요. 대충 느낌이 좀 오시죠? 흑인들의 노동과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플랜테이션 큰 농장 같은 것들을 말을 하고 거기서 이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선생님들께서는 블루스 같은 데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재즈의 분명한 기원 중에 하나는 노동요입니다. 노동요입니다. 그래서 노동요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재즈의 하나의 기원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림과 함께 재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라고 하면서 나오고 있는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활동을 하나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알고 있는 내용 선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이제 좀 껑충 뛰어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이 이 교과서의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춤으로 느끼는 음악으로 가볼 거예요. 춤으로 느끼는 음악으로 가시면 여기서도 다 볼 건 아니고요. 57페이지에 사설남봉가가 나옵니다. 선생님들 요건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설남봉가가 원래 많이 실리는 악곡이 아니잖아요. 남봉가도 많이 안 실리는데 더더군다나 사설남봉가 두 개 다 원래 많이 잘 안 실립니다. 우리는 보통 남봉가를 부르고 사설남봉가를 이어서 부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뭐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흔히 역금 형식에 해당이 되는 악곡이라고 본다면 사설남봉가는 남봉가하고 짝을 이루고 있는 악곡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설남봉가는 사실은 독자적으로 발달했다고 보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우선 그 얘기. 붙여서 불러도 됩니다. 남봉가하고 붙여서 많이 부릅니다. 남봉가, 사설남봉가 이렇게 붙여서 부르고 얘가 사설 그러니까 역금 형식에 있는 악곡이라고 보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운데 부분 보시면 다다다다다다 가사를 촘촘하게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박아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역금 맞아요. 역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곡을 연구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이 곡은 근대 거의 20세기 와서 독자적으로 따로 발달한 악곡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드릴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난봉가답습니다. 난봉가답습니다. 왜 난봉가다우냐 하면 가사가 뒷부분에 내 사랑아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아 같은 가사로 끝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남봉이라는 말이 원래 좋은 뜻으로 쓰이는 말 같지는 않은데 남봉가 계통의 음악들은 대부분 이런 가사를 하면서 많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 게 박연폭포라는 악곡이 있어요. 박연폭포도 끝날 때 내 사랑아로 끝나요. 근데 왜 걔는 남봉가라고 안 부르죠? 라고 하면 박연폭포라는 이름이 있고요. 걔 그래서 별명이 하나 있어요. 개성남봉가라고. 걔 개성남봉가라고도 불립니다. 거기가 그 박연폭포 있는 데가 개성이니까요. 그래서 개성남봉가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예, 남봉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난봉가 토리답게 남봉가 토리답게 이 악보상에서 보시면 라, 도, 라도, 레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갈 거거든요. 미, 솔. 라도레미솔, 레파솔라도죠. 음이름으로 쳤을 때 레파솔라도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남봉가 토리 맞습니다. 남봉가 토리 맞고 서도민요 맞고 서도민요 맞고 남봉가 토리 맞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선생님들 이제 이 곡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면서 띠랑 하고 나오면서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이렇게 돼 있는데 선생님들 이 곡을 보면서 뭔가 생각나는 거 없으실까요? 한 다음에 남문을 열고 파루를 치니 경복궁 타령 꽤 많이 담지 않았어요? 예, 바로 요건데요. 아까서부터 자꾸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사설남봉가는 혼자 독자적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들의 주장을 옮겨드린다면 사설남봉가는 경복궁 타령이 만들어질 때쯤 경복궁 타령과 함께 발달한 게 아닌가? 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사당패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경복궁 타령 같은 걸 막 유행을 시키실 때 그 가락을 기반으로 해서 사설남봉가도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사설남봉가를 서도에서 노래 부르시는 분들이 조금 더 다듬어서 서도 민요적으로 만든 게 사설남봉가가 아닐까라고 추정하십니다. 이렇게 비슷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건데요. 선생님들 프린트에서 보시는 얘랑 한번 비교를 해보셔도 그렇고 얘랑 비교를 하셔도 그렇고 한 다음에 똑같이 나오잖아요. 에야 하면서 나오는 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다만 선생님들께서 좀 보실 건 뭐냐면 경복궁 타령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남문을 열고 파루를 치니 하는 경복궁 타령과 가사가 조금 다르죠. 이게 옛날 음반들 콜롬비아사 같은 데서 박춘재 선생이 직접 노래를 한 거를 체보를 해서 보니까 남문을 열고 파루를 치니 하는 경복궁 타령은 또 최근에 만들어진 가사인 거고 옛날 가사는 요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당시 음반에서 사설남봉가라고 하는 노래를 막상 들어보면 또 이거와 매우 유사하더라라는 거죠. 이제는 시대가 많이 지나서
경복궁 타령은 경복궁 타령으로 사설남봉가는 사설남봉가대로 이렇게 좀 벌어져 있지만 옛날 음반을 들어보면 두 악곡 사이에 가사도 되게 많이 겹치고 음악적인 특징들이 굉장히 많이 겹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설남봉가를 선생님들께서 악보를 보셨을 때 나는 이 사설남봉가가 왜 이렇게 생겼을까 좀 특이해 라고 보이신다면 사설남봉가는 라도레미솔로 되어 있고 남봉가 토리가 틀림없는데 음악적으로 멀리서 보면 약간 경복궁 타령을 닮으네. 걔가 사설남봉가야 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라는 가사를 우리 경기도에서 있는 그 경기도 경토리에 의한 아리랑에서만 쓴다는 생각도 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가사를 사설남봉가에서 제법 씁니다. 그리고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할 때 부르는 거와 밑에서 본격적으로 엮을 때는 점점 더 촘촘하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도 확인해 주시고 요렇게 해서 사설남봉가라고 하는 민요를 하나 새롭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다른 데서 이런 이야기를 못 들어보실지도 몰라서 제가 프린트에 4페이지에 손인혜 선생님께서 쓰신 서도민요 사설남봉가 연구라는 논문을 하나 인용을 했습니다. 사설남봉가는 경복궁 타령에서 유래를 한 것으로 보이고 나중에 사설남봉가라는 것으로 따로 정착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나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자, 그래서 요걸 오늘 좀 더 특징을 주어서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3번인데요. 음악 그 울림을 이해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다가 파란색을 쳤다가 잠깐 지웠거든요. 왜 그걸 쳤다가 지웠느냐 하면 소리의 울림이라는 파트가 나오는데 여긴 중학교에서는 별로 볼 일이 없고 고등학교에서만 드릴 말씀이 좀 있어요. 중학교 파트에서는 도서출판 박영사에서 이 부분에서 딱히 드릴 말씀이 없는데 고등학교에서 드릴 말씀이 있고 그동안 어느 교과서든 가장 정확하게 나오거나 좀 자세히 나온 교과서가 있을 때 한번 제대로 볼까 해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바로 그 얘기를 좀 하려는 것입니다. 음악 속의 수학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음악과 수학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음악을 감정예술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수나 수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피타고라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율과 순정률을 이해하고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1권, 2번 fu가를 감상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 fu가는 fu가 분석을 위해서 보시면 되겠고 fu가 분석을 위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뭐 그닥 뭐가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선생님들하고 제가 해야 될 일은 얘를 좀 보는 것입니다. 얘를 좀 보는 것이고 그리고 또 선생님들하고 더 한번 말씀을 드려야 한다면 일단 유튜브에는 임용닷컴에 조율법 강의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들께서 이 조율법 강의를 좀 봐주시는 것도 일단 한번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조율법 강의를 좀 더 자세한 버전으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이야기들을 좀 잘라서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표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지금 표를 보시면 도는 1대1이다. 레는 8대9다. 미는 4대5고 파는 3대4고 솔은 2대3이고 라는 3대5고 시는 8대15고 도는 1대2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들께서 주파수 비율이라고 나와 있는 걸로 이 비들을 좀 보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선생님들께서 이걸 이해하시기 위해 저랑 약속 비스무리한 걸 하나 하실 게 있습니다. 그 약속 비스무리한 게 뭐냐 하면은요.
뭘 약속을 하셔야 하냐 하면은요. 보통 저희가 비례식을 세울 때는 비교하는 양과 기준양 이렇게 비례식을 많이 세웁니다. 무슨 얘기인지 느낌이 오세요? 비교하는 양과 기준양. 그랬을 때 비례에서 되게 기준양이 뒤쪽으로 오고 그 비교하는 양이 앞쪽으로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한다면 이 주파수 비율이 조금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요렇게 한번 가볼 건데요. 주파수 비율이 지금 8대 9로 돼 있잖아요. 8대 9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도가 1이라고 친다면 1분의 1이니까요. 레는 주파수 비율상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요. 선생님들 도가 주파수가 높아요. 레가 주파수가 높아요. 음이 높으면 주파수가 올라가죠. 올라가려면 자, 이 얘기 한번 해볼까요? 9분의 8과 8분의 9 중에 누가 더 큰 수입니까? 누가 더 큰 수입니까? 8분의 9가 더 큰 수입니다. 왜? 8분의 8이 1이니까 8분의 9가 더 큰 수잖아요. 그래서 8분의 9가 주파수가 됩니다. 주파수 비율입니다. 선생님들 가끔 이게 어떤 책에 보시면 9대 8로 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책에 보면 8대 9로 되어 있기도 할 텐데요. 선생님들께서 이거 쓰는 저자들이 어떨 땐 좀 헷갈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땐 바로 되어 있기도 한데 원래대로 한다면 기준량이 뒤로 오고 비교하는 양이 앞으로 오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헷갈려 하는 걸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 주파수 비율이 나오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쓰시면 돼요. 미다? 미는 레보다도 숫자가 커야 돼요. 주파수 비율상 4분의 5가 돼야 되고요. 파는 3분의 4가 돼야 됩니다. 솔은 2분의 3이 돼야 되고요. 라는 3분의 5가 돼야 합니다. 시는 8분의 15가 되어야 하고요. 도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2가 되어야 합니다. 도는 2가 되어야 하겠죠. 요렇게 보셔야 합니다. 비율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파수의 비율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현의 길이로 잡는다 라고 한다면 현의 길이는 주파의 언제나 역수가 됩니다. 주파의 역수가 돼서 선생님들께서 이걸로 제일 먼저 때려잡으실 수도 있을 텐데요. 만약에 현 길이 이 음을 울리는 현의 길이를 생각해 보신다면 조기, 도, 낮은 도가 10cm라고 이야기를 하면 높은 도는 몇 cm가 될까요? 그것의 딱 절반에 해당하는 5cm가 될 겁니다. 낮은 도가 20cm가 되면 높은 도는 10cm가 돼요. 그렇다면 현의 길이는 이것의 역수를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15분의 8이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분의 3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솔은 3분의 2가 되면 되죠. 3분의 2가 되면 됩니다. 선생님들께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아주 원리가 되는 키포인트 몇 개를 외우셔서 그걸로 문제를 푸시는 방법과 그 다음에 아니시면 나는 그렇게까지 그 자리에 가서 계산하고 머리로 두드려서 생각을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외우셔야죠. 뭐 외우시죠.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외우시는 방법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일단 선생님들께는 그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주파수와 현의 길이, 뭐 흔히 율관이라고 말을 해도 좋은데 율관의 길이 간에는 역수의 관계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들께 뭐 그동안 뭐 빨대로 만드는 펜플룻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빨대로 만드는 펜플룻 이런 거 있었거든요.
만약에 도의 길이가 20cm다. 도의 길이가 20cm야. 근데 미를 빨대를 해서 잘라야 돼. 미의 길이를 구해서 잘라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 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 라고 이야기하면 미는 5분의 4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현의 길이는. 그러면 도의 길이에다가 20cm에다가 그 미에 해당하는 B만큼 5분의 4만큼을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16cm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미에 해당하는 길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도에서 미까지 가는 거리는 16cm에 해당되는 거리다. 즉 전체가 20cm일 때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된다? 5분의 4만큼에 해당하는 길이를 취하면 16cm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구하면 16cm짜리 그 빨대를 자르면 미의 길이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레는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은 20에다가 곱하기 길이로 해야 되니까요. 9분의 8을 곱하면 레가 나오겠죠? 요거는 숫자가 조금 복잡하게 나오겠는데 뭐 반올림을 언제선가 하든지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지우고 선생님들하고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요 그림, 요 표는 바로 순정률인데요. 순정률 표입니다. 선생님들하고 지금 제가 계산해 놓은 요것을 계산해 놓은 표는 순정률에 의한 비다라고 보시면 돼요. 순정률에 의한 비다. 나는 순정률에 의해서 이 비를 지금 선생님들께 보여드린 것입니다. 순정률로 비를 구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듣기 좋은 소리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순정률은 어떻게 해서 구한 것이냐 하면요. 선생님들 우리 프린트로 잠깐 좀 가볼까요? 순정률은요. 프린트 5페이지입니다. 프린트 5페이지입니다. 선생님들 이게 배음열인 거 아시죠? 사람들이 들었을 때 순정률이 편안한 이유가 무엇이냐? 배음열에 근거했기 때문이고 배음열은 자연의 법칙에 근거한 울림을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낮은 C를 땅 하고 치게 되면 이 땅 하고 친 이 음을 우리가 흔히 펀더멘털이라고 하는데 이 펀더멘털 음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소리가 울려서 그 진동이 가까운 진동에 있는 소리들을 퉁퉁 건드리면서 소리가 난다고 말해요. 그래서 피아노에서 그랜드 피아노 같은 뚜껑을 활짝 열어놓고 이 음을 땅 하고 치면은 희미하게 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배음에 의해서 들을 수 있다. 우리가 배음이 풍부하다라고 말을 하는 건 바로 이런 소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 소리들이 들리게 됩니다. 자, 아까 선생님들하고 봤던 바로 그 원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 옥타브 위는 2배의 주파수를 갖게 됩니다. 2배의 주파수를 갖게 되고 2분의 1 길이로 바뀌게 되겠죠. 주파수는 2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완전 5도 위는 2번 음과 3번 음의 음이 되는데요. 2분의 3이 되는 2번 음과 3번 음 사이에 앞에 음이 기준음이 되고 뒤에 음이 비교하는 음이 돼서 2분의 3에 해당하는 주파수의 비가 생기게 되고요. 길이로 치면 3분의 2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다시 한번 요렇게 완전 사도음이 울리게 될 텐데 먼저 계산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5도가 나고 그 다음에 4도 관계를 볼 수 있는데 이 4도 관계는 주파수로 봤을 적에는 앞에 음과 뒤에 음의 관계라고 했으니까 3분의 4 이렇게 되고 길이로 봤을 적에 완전 사도는 4분의 3의 관계가 만들어진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이렇게 계산해도 되겠습니다만 도도 솔도 이런 관계로 나타난다고 하면 한 옥타브 위가 되기도 하지요. 2번 음의 한 옥타브 위가 되기 때문에 2번 음의 한 옥타브 위가 되기 때문에 얘는 자연스럽게 4번 음에 해당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원리를 살려서 그 다음에 무엇을 찾을 수도 있느냐 하면은요. 완전 5도간에는 몇 대 몇? 2대 3의 관계가 생긴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4번에 생긴 네 번째 음과 여섯 번째 음의 관계도 밝힐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음은 반드시 뭐가 될까요? 완전 5도 위의 음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섯 번째 음에 해당되는 것은 2대 3, 4대 6이나 2대 3이나니까요. 4분의 6은 2분의 3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4번 음과 6번 음의 관계는 2분의 3의 관계를 갖게 되면서 솔이 생기게 될 거고요. 그 사이에 그동안 보시지 못했던 바로 요 음이 하나 생기게 될 텐데요. 요 음이 장삼도에 해당하는 음입니다. 장삼도는요. 4분의 5의 비를 갖게 되죠. 4분의 5의 비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여기까지만 끊어서 보시면 4번 음과 5번 음과 6번 음 사이에 4대, 5대, 6이라고 하는 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순정률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이 순정률에서 생기고 있는 장삼 화음의 비가 음정을 만들 때 너무나 아름다운 비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순정률에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배음열에서 나오는 이죠. 배음열에서 나오는 4대 5대 6의 장삼 화음이 만들어내는 이 비율이 너무나도 듣기에 아름답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음계를 만들어 보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로 순정률을 음계로 사용하고자 했던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이 4대 5대 6이라고 하는 이 음정 간격을 활용을 해서 음계를 만들고자 한 게 순정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4대 5대 6을 가지고 어떻게 음정을 만들지? 라고 하면 여기 빈자리에다 제가 선생님들께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도미솔을 한번 볼 겁니다. 도미솔은요. 제가 옥타브를 하나 그려놓고 가볼까요? 이렇게 옥타브가 있을 때 도하고 미하고 솔 사이에 4대 5대 6의 관계를 한번 비율로 만들어 보고자 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도는 1이었고요. 도는 1이었고요. 미라는 음이 이거 제가 제멋대로 하나 그리면서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선생님들 봐주세요. 미라는 음의 비율이 있고 솔이라는 음의 비율이 있는데 이 비가 어떻게 만들어지면 되냐면 4대 5대 6이 되면 됩니다. 4대 5대 6이 되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들 우린 이미 알고 있는 비가 있습니다. 뭐를 알고 있느냐 하면 얘는 1이죠. 얘는 1입니다. 그러면 얘는 4분의 4가 되면 됩니다. 솔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솔은 얘는 원래 2분의 3이죠. 2분의 3은 4분의 6입니다. 미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되면 될까요? 4대, 5대, 6이니까 분모를 맞춰주면 되는 겁니다. 요렇게요. 4대, 5대, 6을 맞춰주기 위해서 요렇게 맞춰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1이면 얘는 4분의 5가 되고 얘는 4분의 6, 즉 2분의 3이 되면 요렇게 조율을 맞춰서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미솔이
음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뭘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말이죠, 선생님들. 이 솔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엔 솔에서 출발을 해볼까 합니다. 솔에서 출발을 해서 다시 한번 뭘 시켜볼 거냐 하면은요. 솔에서 출발을 해서 장사마음을 다시 만들 겁니다. 어떻게? 솔, 시, 그 다음에 레를 만들 거예요. 솔, 시, 레를 합쳐서 장사마음을 만들 겁니다. 거기다 만들어서 한 옥타브 아래로 내려버리면 그만이니까요. 자, 그럼 이제 선생님들 솔은 2분의 3이었습니다. 2분의 3이고 이제 시가 필요하고 레가 필요한데요. 솔, 시, 레가 필요한데 얘가 다시 뭐가 되면 되냐면 4대 5대 6이 되면 됩니다. 4대 5대 6이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비율을 만들어서 레를 지금 너무 높으니까 옥타브 아래로 내리기만 하면 되겠죠. 요걸 내리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선생님들 이 계산이 나는 자신이 없다 이러실지도 모르겠는데 의외로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만 정이 안 되시면 제가 하나 예만 좀 보여드릴게요. 2분의 3인 솔과 시의 관계를 시를 너무 뽀다리가 안 나니까 x라고 할까요? 이게 4대 5가 되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비유식은 많이 만들어 보셨잖아요. 4x는 2분의 3 곱하기 5가 되겠죠. 4x는 2분의 15가 되고요. x는 2분의 15 곱하기 4분의 1. 그래서 8분의 15가 됩니다. x, c가 x였는데요. 8분의 15가 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선생님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레도 한번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볼까요? 이번엔 레는 y로 잡겠습니다. 5대 6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면 5y는 8분의 15 곱하기 6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4분의 45 y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야 y는 4분의 9가 되죠. y는 4분의 9가 됩니다. (4분의 9)라는 숫자가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4분의 9라는 숫자는 바로 이 자리에서 생긴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생긴 것이죠. 근데 요걸 한 옥타브 아래로 내릴 작정입니다. 내릴 작정이면 길이는 2배가 되고 주파수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2분의 1이 돼야 되죠. 그래야 저 한 옥타브 아래 여기가 될 겁니다. 요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내려가 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주파수가 2분의 1이 돼야 되니까 4분의 9에다가 곱하기 2분의 1을 해서 8분의 9를 만들면 이 자리는 8분의 9가 해당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솔시레를 가지고 다시 한번 가지고 들어와서 자, 필요 없는 건 이제 좀 지울게요. 8분의 9에다가 갖다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도미솔과 솔시레를 가지고 저희가 도, 레, 미, 솔, 시까지 구했습니다.
원래 도는 저 한 옥타브 위에 도는 2분의 1이니까 고정된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숫자를 적어주면 얘는 8분의 15가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있는 숫자들을 좀 정리를 해보죠. 자, 그러면 너는 8분의 9. 너는 2분의 3. 너는 어차피 한 옥타브 위에 도니까 2분의 1. 이제 뭐만 남았냐면요. 선생님들 파하고 라만 찾으면 되거든요. 파하고 라만 찾아주면 되는데 파하고 라는 쉬워요. 왜냐하면 파라도거든요. 이렇게요. 파라도가 뭐가 되면 됩니까? 파라도가 뭐가 되면 되죠? 4대 5대 6. 즉 파라도의 관계가 땡땡땡땡이 4대 5대 6 이렇게 구해지면 되는데 아까 선생님들께 해드린 방법처럼 똑같이 요거랑 요거랑 해서 얘를 이제 2분의 1로 이미 잡고 알고 계시잖아요. 요걸 2분의 1에다가 고정시켜 놓고 x 대 y 대 하는 식으로 해서 구하시면 구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하시면 뭐가 나오느냐? 교과서에 있는 요게 나오게 되죠. 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선생님들께 아까 풀어드린 요거 있잖아요. 요게 나오게 됩니다. 주파수로는 뭐가 되고 아이고 잠깐만요. 2가 돼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주파수는 2배. 예, 주파수는 2배이고 길이로는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만들어 드려야 되겠죠? 자, 프린트해서 요거 숫자를 하나 2로 고칩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면 그렇게 해서 고쳐놓고 나면 요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파하고 라하고 도를 구하시는 방법 요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렇게 구하면 뭐가 된다? 순정률이 됩니다, 선생님들. 이렇게 구하면 순정률이 됩니다. 라고 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선생님들. 조금 문제는 위의 표를 비율로 표현해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요게 지금 조금 요 표에 도미솔라도가 왜 이런 표현을 쓰셨는지가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이게 왜 이렇게 하셨는지 조금 좀 네, 뭔가 좀 여기서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이 4분의 1과 3분의 1이 조금 좀 조금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도에서 파까지가 3분의 4에 해당되면 3분의 4에 해당이 되는데 3분의 1에 해당된다? 3분의 1에 해당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솔까지가 3분의 2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3분의 1에 해당이 되면 도하고 솔 사이에 어느 한 점이 3분의 1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이 그림은 약간 숫자랑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교과서에서 설명하시면서 뭔가 제가 보기에는 숫자가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요 두 개의 숫자가. 그래서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선생님들하고 저는 요 비율을 보실 때도 비교하는 양과 기준양을 보시지 말고 그냥 요렇게 쓰신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비례식들의 숫자가 앞하고 뒤가 바뀌어 있는 수가 있는데 그것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저랑 그냥 분수로 기억하시죠. 예, 분수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다 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지면 무슨 방법이다? 순정률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이 순정률이 좋은 점 아까 피리 같은 거 빨대 같은 거 가지고 피리 만들고 그럴 때 이 방법이 좋아요. 숫자도 간단하고 그러기 때문에 피리 가지고 이렇게 잘라 가지고
그 팸플릿 같은 거 만들고 하는 활동엔 압도적으로 이거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걸 쓰시는 거를 원칙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다음. 여기서부터는 교과서에 잘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뭘 좀 해봐야 되냐면 프린트를 좀 보셔야 되거든요. 순정률은요. 이렇게 해서 만듭니다. 선생님들께 만드는 방법을 우리 교재에 있는 건데 그냥 좀 넣어드렸고요. 4대 5대 6 만드는 거고요. 1, 2 좀 와보시죠. 순정률 숫자도 다시 드렸고 그 다음에 순정률을요. 우리가 이렇게 조율을 하고 나면 음정과 음정 사이를 재는 단위, 숫자 단위를 센트라고 부릅니다. 센트로 재면 말이죠. 도, 미, 솔, 파, 라, 도, 솔, 시, 레 이렇게 쟀더니 뭐가 문제가 됐느냐 하면 도하고 레 사이는 204센트가 나옵니다. 근데 도하고 레 사이가 204센트가 나오면 도하고 레 사이가 204센트가 나오면 레하고 미 사이도 204센트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니 왜 차이가 나? 라고 하시면 여기서는 도하고 레를 조율을 한 다음에 레하고 미 사이를 조율하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어디까지나 도미솔이 4대 5대 6이고 솔에서부터 시작해서 솔시레가 4대 5대 6이고 파라도가 4대 5대 6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었지 우리가 언제 도하고 레 사이의 간격을 가지고 만들거나 파하고 솔 사이의 간격과 솔하고 라 사이의 간격을 가지고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도미솔 파라도 솔시레를 해서 딱 한 옥타브 안에다가 앉혀놨더니 도하고 레 사이는 204센트인데 386 빼기 204 해보실까요? 이렇게 하니까 22센트가 차이가 나는 22센트가 차이가 나는 맞지요? 예. 22센트가 차이가 나는 관계로 레하고 미 사이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386센트에서 204센트를 빼시면은요. 이거 죄송합니다. 2, 8, 1 이렇게 해서 182센트가 그냥 182센트부터 적어주십시오. 182센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빼셔야 됩니다. 204센트와 182센트 사이에는 22센트 차이가 나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도하고 레 사이는 204센트만큼의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레하고 미 사이에는 182센트 차이밖에 안 나요. 그래서 그들 둘 사이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 했더니 22센트입니다. 22센트면 이 차이가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 100센트가 반음이거든요. 100센트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반음인데 22센트니까 4분의 1 반음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니까 이건 좀 심각한 반음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틀림없이 불협화로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순정률은 그냥 노래를 불렀을 때 무반주로 노래를 하거나 합창을 했을 때 굉장히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기는 합니다만 만약에 누군가가 전조를 하게 됐을 때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전조를 했다. 레미파솔라시도레 하고 전조를 했는데 C 메이저에서 D 메이저로 전조를 하게 되면 도레 간격하고 레미 간격이 다르기 때문에 왜 으뜸음하고 두 번째 슈퍼토닉이라고 하죠. 이 두 번째 음 사이가 왜 멀지? 가깝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조에 무리가 나게 되죠. 전조에 무리가 납니다. 그나마 기악이 발달하지 않았던 르네상스까지는 순정률로도 충분했습니다. 뭐 그냥 아름답게 들었어요. 근데 기악음악이 바짝 발달을 하는 바로크 때 오게 되니까 이 방법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비난을 받게 되죠. 순정률로 노래를 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악기로 연주를 하면서 이거 순정률로는 더 이상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시도하느냐? 바로 밑에 보시는 것처럼 평균율을 시도합니다. 평균율은 그냥 강제로 한 옥타브를 1200센트로 잡고 그 1200센트의 모든 반음들을 다 100센트로 조율을 합니다. 이제 도하고 도샵 사이와 도샵과 레 사이를 모두 100센트씩 조율을 해서 아까 204센트를 200센트에다가 맞춰버리고요.
레하고 미 사이가 182센트였던 것도 200센트로 늘려버립니다. 줄이고 늘리고를 반복하면서 딱딱 반음은 100센트씩, 온음은 200센트씩 만들어버리게 되죠.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은 평균율을 단 하나도 제대로 된 협화가 없는 조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어라 평균율을 들어오고 평균율로 조율되고 평균율로 절대음감을 키워왔는데 실제로 평균율을 사용하기 시작했을 당시의 음악가들은 굉장히 이 조율 방법에 대해서 혐오감을 발휘합니다. 도대체 그걸 조율법이라고 사용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하게 되죠. 왜냐하면 귀로 들었을 때 훨씬 더 아름다운 게 순정률인데 이걸 강제적으로 막 이 간격을 조절을 하다 보니까 이 방법은 쓰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반대자 중에 한 명이 바로 바흐예요. 바흐가 평균율 별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악기를 위해서 평균율이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쓸만할까? 라고 하면서 그러면 모든 조성의 간격들을 모든 음들의 간격을 똑같이 해서 모든 조성이 정말 고르게 들리게 된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될까? 라고 고민하다가 이게 되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모든 조로 프렐루드와 fuga를 만들어서 24개의 장단조를 만들어서 2권이나 되는 클라비어 곡집을 쓰게 된 게 평균율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선생님들하고는 시작을 제가 순정률에서 했습니다. 교과서에서 굉장히 많이 깔려있는 조율 간격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 빨대피리, 펜플룸 만들기 다 이거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순정률을 계산을 하실 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교과서가 여기서 그냥 끝나버리질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 이 표와 이걸 갖다 던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여기서 끝낼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이 얘기를 여기서 끝낼 수가 없고 피타고라스 음률과 3번 손익법 이야기까지 가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요. 잠깐 좀 끊고 저희 잠깐 쉬었다가 69페이지서부터 연결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